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오늘은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학습 만화입니다. 학습 만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학습 만화만 읽으려고 한다, 이래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부모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만화의 장단점, 그리고 적절한 활용법, 추천 시리즈까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만화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학습 만화의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독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학습 만화는 글의 양이 적고 그림에 의존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맥락을 추론하는 힘, 즉 독해력이 자연스럽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화책에만 빠지다 보면은 아이들이 독서 편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학습 만화는 재미있고 자극적인 구성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빠지잖아요. 문제는 그게 다른 책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줄글책을 힘들어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또 학습 만화가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죠. 학습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써먹는 시리즈 중에 속담책을 막 킬킬거리면서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속담 퀴즈를 할 일이 있었는데 속담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니 속담 공부를 따로 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만화책을 막 마르고 닳도록 봤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쵸. 어려운 역사나 과학 같은 개념도 학습 만화로 접근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밌잖아요. 또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죠. 현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로 낸 걸로 시작을 했는데 딱 빠져서 여러 번 보니까 아이가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 이름을 막 줄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줄글로 된 책을 이제 접하게 해줬을 때 아이가 또 흥미를 가지고 잘 읽었거든요. 현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만화가 배경 지식도 넓혀주고 또 줄글책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도 해준 거네. 유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렌 처음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를 정말 재미있게 봤었는데 저희 아이는 그리스 로마 책을 또 줄글책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학습 만화를 재미있게 보니까 학습 만화지만 그게 왜 줄글이 또 있잖아,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줄글책으로 넘어가는데 되게 역할을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습 만화는 일단 재미있잖아요. 책과 친하지 않은 아이라면 책은 재미있는 거야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만화로 된 춘향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막 엄청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즐거운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장점이죠.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이거잖아요. 아이가 학습 만화만 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습 만화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학습 만화만 보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 만화만 보다 보면 호흡이 긴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 관심사에 맞는 줄글책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 학습 만화를 아이가 재미있게 봤다면 그 다음에는 글과 그림이 있는 그림책 형식의 역사 그림책을 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림이 조금 있고 글이 좀 더 많은 줄글책으로 되어 있는 역사책을 보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국지 학습 만화를 한참 보더니 엄마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손자병법 책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린이를 위한 손자병법 막 이런 거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예전에 삼국지를 줄글책으로 줬을 때는 잘 안 봤거든요. 그런데 만화로 된 걸 보더니 잘 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줄글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부모가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독해력이 아직 부족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줄글책으로 읽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만화책을 아이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 주제에 맞는 줄글책을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면 아이가 부담감도 훨씬 줄어들고 줄글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학습 만화도 같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학습 만화 보면은 박스 같은 곳에 핵심 개념 같은 게 정리되어
있거나 요약되어 있는 편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보다 보면 막 재밌는 부분만 막 낄낄낄낄 대면서 보고 이런 부분은 그냥 휙휙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보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노출 환경을 조정하기입니다. 굵은 책은 상대적으로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만화책은 좀 더 구석진 곳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아이가 만화책만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문을 굵은 책 5권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만화책 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좀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굵은 책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이렇게 슬쩍슬쩍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학습 만화를 보는 시간이나 그 분량을 정해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학습 만화는 한 권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집안 내에 규칙을 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학습 만화에서 그림 많은 그림책, 일반 줄글책 이렇게 읽기의 사다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어떤 학습 만화가 괜찮을까요? 저희가 직접 읽어보고 괜찮았던 학습 만화를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Y 시리즈예요. 과학, 역사, 인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지식을 쌓기가 좋아요. 기초 개념부터 스토리에 녹아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만화들을 보면 어떤 거는 정말 학습 개념은 조금이고 곁다리로 막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은데 Y 시리즈는 정말 충실하게 학습 개념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7세 때 그 Y책 중에서 스포츠 과학이랑 카메라 그 2권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때 흠뻑 빠졌어요, 그 주제에. 생각보다는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Y책에 맞아. 정보가 많더라고요. 설명이 많아. 설명이 많아요. 저는 얘가 이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학습 만화로서 되게 괜찮네 Y책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 저학년이 되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현이는 같아. 요즘 더 잘 보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먼 나라 이웃 나라예요. 세계사, 국제문화, 정치 시스템까지 다루고 있는 학습 만화의 고전 같은 시리즈죠. 우리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정판이 막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읽고 나서 기억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좀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학습 만화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나중에 사회교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나 출판사에서 나온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현이는 이 책으로 처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했었는데요. 이거 진짜 오래된 버전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잖아. 저는 처음에 사실 이걸 읽으려나 하면서 한 권을 던져줬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만화책이다 보니까 되게 쉽게 빠져가지고 보고 그림도 되게 이렇게 쨍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좀 빠져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미래엔 보기 전에 이후에 아울북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만화도 있지만 줄글도 섞여 있어서 이후에 그걸로 넘어가고 다른 책들로 넘어갈 때 되게 쉽게 넘어갔었거든요. 한번 내용을 훑었으니까. 맞아. 네 번째는 마법 천자문입니다. 한자 학습의 대표적인 학습 만화이죠. 요거는 제가 그 학습 치료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아직 저희 아이는 접하지는 않았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바람에 바람풍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줬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면서 이렇게 한자 학습을 할 수 있구나. 우리 때는 맨날 되게 딸딸 외우고 막 하늘천 따지. 저도 웬만한 학습 만화는 다 빌려서 보는 편인데 이거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집에 사줬어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막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현이는 이 마법 천자문 말고 신비 아파트에서 나오는 한자 책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신비 아파트로 요즘 한참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읽으면서 써먹는 시리즈예요. 속담, 사자성어, 관용어구 등 국어 영역에 특히 추천하는데요. 각각의 개념들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아이가 보면서 재미있게 습득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다양하게 나오더라. 맞아. 해석해서.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나오더라. 학습 만화는 분명 장점이 많은 매력적인 도구이지만 학습 만화가 책 읽기에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을 읽느냐보다 어떻게 읽고 그거를 어떻게 확장하느냐겠죠. 학습 만화를 읽고 부모님과 아이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거나 학습 만화가 줄글책으로 뻗어나갈 징검다리가 된다면 우리 아이의 독서 세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이 육아동지 여러분의 독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토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